같이 125페이지부터 이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었죠? 무슨 그래프를 했죠? 막대. 그렇죠. bar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 그래서 이제 bar 그래프를 쓸 때 이제 어떻게 쓰냐? 뭐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스텝 5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좀 더 세련되게 써라. 그래, 여러분 이거는 bar 그래프뿐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프의 컨셉이 수치를 줄 테니까 그 데이터의 의미를 여러분이 영어로 주어 동사로 표현해봐라.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숫자를 안 쓸 수는 없어. 무조건 바디에. 여기 적어주세요. 바디에는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뷰랑 차이도 선생님 어차피 오버뷰도 뭐 여러 가지 특징을 쓰는 건데 바디랑 뭔 차이입니까? 바디에는 숫자를 정확하게 구체적인 숫자를 써야 되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오버뷰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버뷰를 쓸 때는 숫자는 안 쓴다. 네, 숫자는 안 써요. 이게 제일 크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 구체적인 숫자는 바디에다 갖다 때려 넣어야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세련되게 쓰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점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바꿔서 써줘야 돼.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8950이 밑에 표에 보면 8950을 제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센스 있게 이렇게 just under 9,000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줘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8950이다 이렇게 적으면 조금 여러분 뭐랄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갖다 옮긴 게 돼요. 그러니까 갖다 그대로 그래프에 있는 거 옮기는 거는 그냥 랭귀지 어떤 점수는 0점이에요. 0점.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이제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여기 표현들이 다 중요한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그 브리티시 카운슬에 어떤 그 이제 이그제미너 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이제 거기 그 이그제미너가 이제 설명하는 그런 세미나였어. 근데 이제 컴퓨터 시험 이게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전에 갔었는데 그래프 분석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쓰는 게 고득점이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해주는 자리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이렇게 여기에 나이대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나이대가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아까 이제 뭐 그 구글맵 쓰는 것처럼 나이대가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여기에 25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룹 뭐 25세 그룹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 이제 그 글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적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25를 미드 20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런 거 가만히 안 했거든. 그래서 손 들고 선생님 물어봤지, 그죠?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기에 25세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왜 굳이 미드 20이 뭐 이렇게까지 바꿔서 써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이그제미너 이제 그 대답은 그거였어요. 자, 보세요. 근데 진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자, 여기 그래프에 25가 주어져 있어. 근데 여러분이 여기 숫자로 25라고 적어. 이거는 여러분의 랭귀지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거 누가 못 옮겨 적어. 그럼 25 뭐 이렇게 숫자만 다 적죠, 여기다. 그죠?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무 랭귀지 여러분 프로피션스를 못 보기 때문에 근데 25를 보고 미드 20이라고 이걸 스펠링을 여기 적은 거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랭귀지 능력이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도 그렇지만 한국말로도 20대 중반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그냥 25라고 하는 그냥 숫자로 25 정상하고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중반이란 말도 그 어떤 그 어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미드 20 같은 거 꼼꼼하게 여러분 숫자도 체크해주면 선생님이 장단건데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 하나씩 넣어주잖아요. 물론 이제 앞에 주어 동사가 맞아야겠지만 막 이런 것들도 센스 있게 넣어주면 반드시 여러분 0.5점으로 돌아온다. 이해되겠죠? 뭐 여러분이 앞에 거 다 틀리고 저스트 언더를 썼다고 해서 이 사람 센스가 있구만 하고 밴드 하나를 올려주지 않아. 하지만 만약에 비슷한 레벨에서 여러분이 이런 거 센스 있게 잘 정리를 해주면 그럼 0.5가 올라간다. 이해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도 상식적으로 뭔가 그래프를 이렇게 발표할 때 그래프는 헷갈리면 무조건 내가 발표할 때 뭘 설명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생각해보면 돼. 근데 만약에 3946이 나왔는데 뭐 부장님한테 PPT를 할 때 이거 3946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약간 이제 랭귀지가 좀 이제 너무 러프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때요? 좀 approximately 그죠? 4,000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그 전달력이 높은 거지,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옮기는 거고. 그래서 조금 그 러프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하는 게 높은 점수 받는다. 오케이,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너무 이걸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차라리 around랑 approximately랑 just under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게 더 고득점이 나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갑니다. 그죠? 다음 장 넘겨서 스텝 6 그리고 이제 conclusion에 여러분 overview를 paraphrasing 해라. 이건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conclusion 적을 때
오버뷰에 썼던 걸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 해주는 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밑에 만약에 여러분 스텝 7 마지막에 자신의 글을 점검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점검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밑에 이제 박스 보면 이제 이제 테스트 1을 점검할 때 어느 부분을 좀 그 바차트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1번 자 동사의 시제를 여러분 좀 확인을 해줘야 돼. 이거 많이 주죠. 이제 거의 여러분 mainly past입니다. 거의 과거예요. 거의 과거인데 이제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죠? 미래가 나올 때도 있고 미래나 현재가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이거는 잘 봐야 돼,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보고 가끔 이제 그래프에 뭐 이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2000 점점 이렇게 나올 때 있어. 요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요게 나오고 밑에 이제 별표를 보면 the present year 이렇게 할 때 있어. 이해되죠? 밑에 보면 이렇게 안내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요런 게 나오면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게 잘 안 나와. 거의 과도하게 나와. 근데 이제 미래에는 당연히 뭐 2025년 이렇게 나오면 미래로 쓰는 거고, 근데 이제 현재가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실제로 절대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2000 점점이라고 적은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거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시험 보면 뭐라고 적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적거나 아니면 202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2번 바디의 대부분의 문장에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를 기록한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어떤 시간과 얼마나 많은 숫자, 거기 나와 있는 숫자의 의미를 적는 게 바디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오버로비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넣지 않는다. 아까 말했던 거 이거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근데 이제 막 그 숫자 넣다 보면 이게 바디인지 오버로비인지 막 헷갈린단 말이죠. 자, 밑에 보면 주어에는 Y축과 범주에 있는 항목의 의미를 보고, 이게 범주가 여러분 뭐라 했죠? 카테고리를 했죠. 카테고리. 그 위에 나와 있는 거. 카테고리에 있는 그 항목의 의미를 보고, 이게 빨간 거는 무슨 의미인가, 그죠? 그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 이건 무슨 항목인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단어와 단위를 선택해서, 여기 단위 별표 쳐주세요. 단위. 이게 진짜 중요해. 단위. Y축에 적혀 있거든요. 이게 Y축 주의사항이야. 이게 Y축, 그죠? 근데 Y축에 단위가 적혀 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빌리언 달러인데 여러분이 그냥 달러로 다 적었다. 그러면 그냥 다 틀린 거야, 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 무조건 0.5나 아니면 1 정도는 깎일 수 있어. 다 틀리면. 그러니까 단위 같은 거는 꼭 염두에다가 밀리언인지 빌리언인지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좀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 여러분 만약에 $2 million 다. 그러면 million에 s를 붙이나요? 안 붙이나요? 붙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뒤에 달러는 s를 붙이나요? 안 붙이나요? 안 붙여요. 뒤에는 안 붙이고 앞에는 붙여요? 반대야, 반대. 그래서 여러분 잠깐 적어. 여기는 붙이면 안 돼. 여기는 붙여요. 그래서 적으세요, 여러분. $2 million. 네, 이해되겠죠?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200만 달러. 만 달러가 얼마예요? 만 달러. 한국말로 한국 돈으로 얼마야? 1000만 원. 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환율까지 하면 뭐 한 1300만 원 되겠죠. 1400만 원.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캐치하고 밑에 주로 넘버나 어카운트 같은 단어는, 어마운트 같은 단어는 이런 것들 반복될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선생님 이런 말 하고 싶어. 반대로 말하면 이게 걱정될 정도로 계속 내가 리피티션을 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 그래야 빨리 6.5가 나와. 근데 포인트를 모르면 이제 선생님 지금 뭐 저녁에도 이제 그 라이팅만 안 올라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 첨삭을 받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계속 리피티션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6.5는 금방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한 만큼 솔직하게 나와. 근데 포인트를 모르면 이제 내가 막 그냥 반복해도 어차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increase, decrease 같은 거 이제 동의어에 좀 집착해서 써줘야 돼요. 그렇게만 우리가 보시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버는 figure로, amount는 quantity로 이렇게 바꿔서 돌아가면서 써주면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온다. 자, 다음 장 넘겨서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무슨 체크리스트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여러분 스텝 A, 그 템플릿 중에 좋은 표현을 골라서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서 이제 아까 원그래프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한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 가이드대로 쭉 따라가면서 한 문장씩 쓰면 그러면 이제 150자가 완성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몇 번 기출문제를 연습하다가 시험장에 가면 그냥 그대로 그 그래프에 적용해서 쓰면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선생님 이제 150자 쓸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이제 특히나 유지시 레벨에서 이제 6점에서 이제 6.5 이렇게 아니면 5.5에서 6.0, 6.5로 올라갈 때는 6.5 포인트가 이제 될 때는 약간의 여러분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여기 그래프에 있는 거 선생님 가이드 주는데 스킬대로 쓰긴 썼는데 정확하게 좀 더 나은 표현, 내가 좀 더 내추럴한 걸 쓰고 싶다 이런 그 니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6.5에서 7.0을 바라시는 분들은 밑쪽에서 이 표현들을 보면서 조금 더 내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표현들을 가져가주면 좋아요. 그래서 bar chart gives the percentages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다가 뭐 더도 안 빼먹고 ove도 안 빼먹고 뭐 give라는 표현도 써주고. 근데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서 여기에 give를 여러분 영작해서 적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표현이 너무 달라서 이런 작은 표현들만 여러분 좀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with the total, 콤마 찍고 with the total 하고 adding up, ing를 쓴다는 거, 그리고 뒤에 숫자 쓰는 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합쳐보니까 마지막에 2%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쓰고 싶은 거, 내가 쓸만하다 이런 것들만 밑줄 쳐가지고 그거를 실제 시험장에 가져가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그래프 쓰면서 활용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했어. 내가 이 bar chart는 bar chart가 여러 개 나왔나봐. 근데 이게 나눴대. 뭘 나눴는데 5개 카테고리로 나눴대요. 근데 뒤에 무슨 뭐 그 인더스트리 타입에 따라서 나눴다 이렇게 할 때 한국말로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따라서가 있을 거야. 시험장에서도 이 5개 카테고리 뭐 그 산업 타입에 따라서 이걸 나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런 그 샘플 앤서들을 선생님이 지금 모아놓은 템플릿들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 베이스온으로 가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센스가 생긴단 말이야. 고급 레벨로 올라갔대.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무슨 뭐 제가 그냥 뭐 바이 뭐 바이 인더스트리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그냥 뭐 categories 뭐 하면 industrial categories 뭐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렸나요? 아니,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based on the type of industry 이렇게 적어주면 훨씬 더 읽었을 때 여러분 아카데믹하다는 느낌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죠? 그리고 뭐 여기 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shown in the data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쓰나 안 쓰나 똑같거든. overall trend is a steep rise잖아. 그냥 이거 뭐 똑같은 이거 있으나 없으나. 근데 써주면 여러분 6.5나 7 레벨에서는 이게 굉장히 또 읽었을 때 이 학생 뭐 정확하게 뭐 이런 표현도 넣어주고 뭐 이런 게 아주 그 자연스럽구만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뽑아먹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2개밖에 못 해보지만 밑에 것들도 선생님이 여기 인트로에 들어가는 문장 이런 것들 쫙 모아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여기 뒷장 보면 바디에 들어가는 문장 쫙 모아놓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각각 포인트별로 내가 필요한 문장들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아까 선생님 based on the data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만 좀 넣어서 여러분 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컨클루전도 밑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꺾은 선 다 왔어요. 여러분, 자, bar 그래프는 이제 꺾은 선 그래프가 이제 그 130페이지인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랬지만 이게 처음에 그 텍스트 1을 봤을 때는 선생님 7가지 그래프를 제가 언제 다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bar 차트랑 얘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겹치는 부분은 선생님 빨리 제끼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서 파이 차트에서 했던 거 바 차트에서 했던 거는 빼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테스트원이 그렇게 많이 할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꺾은선 그래프는 선생님이 핵심부터 말해줄게요. 자, 얘는 여기 적어보세요. X축에 시간이 나오는 바 차트랑 똑같아요. 시간이 나오는 bar chart. 그래서 선생님 항상 말했지만 이 X축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시간 변화가 핵심이에요. 시간 변화가. 그래서 이제 꺾은선 그래프는 이 밑에 선생님이 예시를 해놨지만 무조건 X축에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거 우리 앞쪽에 두 강을 들으면서 파이 차트는 저렇게 쓰는구나, 바 차트는 저렇게 쓰는구나, 이거 두 개가 이해가 된 사람은 꺾은선 그래프부터는 내가 응용만 좀 하면 돼. 응용. 내가 그냥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연결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차피 숫자니까 다. 그죠? 그렇게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bar 차트를 보고 이제 그 내가 배웠던 것들을 여기다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된다. 그죠? 유주 씨가 아까 여기 토핑만 한번 해석해볼게요. 네. 무슨 그래프인지. 이 밑에 있는 차트는 보여줍니다. 사람당 셔츠 배기가스의 평균을 얼마나 냈는지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일요일이랑 나라에서.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 그죠? 그냥 이러한 나라 아니고 유나이티드 킹덤? 어디? 스위스? 스페인? 독일. 그렇죠. 독일, 저머니.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아.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국가가 제일 안 좋은 국가인지를 제가 보려고 이런 그래프를 낸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실제로 그 IMH는 여러분 그 실제 글로벌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기출 문제도 이런 소재들 있잖아요. 소재들이 모든 라이팅, 스피킹 문제, 뭐 리딩, 리스닝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이슈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IELTS는 안 내, 아예. 여러분이 뭐 이걸 열심히 공부해, IELTS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 지금은 여러분이 저는 약학대학원을 가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내가 왜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공부해야 되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글로벌 지식인이 되는 어떤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IELTS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소재들은 늘 동의어나 아니면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이 안에서 나오고요. 환경 문제, 그죠? 뭐 그런 젠더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다 진짜로 그 글로벌한 이슈가 되는 것들은 다 나온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시와 뭐 어떤 그 시골의 뭐 어떤 그 격차, 뭐 그런 것들 아주 좋아요. 뭐 인구 감소, 아니면 인구 너무 증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노인 인구의 증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 IELTS는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시사적인 내용들의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실제로 시험 볼 때 이 라인 그래프는 생각이 나는데 그 스톰의 어떤 횟수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온 적이 있어. 스톰에. 근데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겼어. 뭐 이게 이제 뭐 A는 뭐 약간 마이너 스톰, 그리고 뭐 B는 그냥 그 moderate, 그냥 중간 정도의 스톰, 그리고 뭐 severe 스톰은 막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나오는데 왜 나왔을까? 왜 스톰을 이렇게 나한테 선생님한테 풀라고 했지? 왜? 요즘 스타일이 맞아요. 왜? 뭐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빨리 적어놔, 빨리.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환경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이슈들은 IELTS의 그 아주 필수 그 출제 어떤 소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두면 좋겠다. 그죠? 네, 실제로 이런 걸 보게 될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여러분 세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야 돼요. 밑에 1번, 자, 범주. 1번 범주. 그리고 2번 X축. 아까 말했죠. X축 2번. 자, 3번 그 Y축. 근데 이제 다른 건 바차트랑 똑같아. 이거 다 세 개 다 확인해야 이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2번이 거의 고정이야. X가 이게 무조건 시간이에요. 이게 무조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뭐 근데 현재 미래를 혹시 안 나와. 여기 웬만하면 다 과거야. 그래서 여기가 2번이 좀 고정값이어서 신경 쓸 게 없고 1번하고 3번만 잘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쓸 때 3번을 잘 알아야 이게 톤이구나 이렇게 해야 톤이라고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번을 알아야 이거는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뭐 이건 스위트랜드 뭐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하고 3번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Y축하고 여기 밑에 그 범주들을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장 넘겨서. 자, 다음 장 넘겨서 스텝 1. 바디를 몇 개로 쓸지 결정해라. 선생님 그랬죠? 바디를 고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이렇게 선생님이, 라인 그래프는 그냥 하나로 그냥 적어요. 하나.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 스톰 문제 실제 시험장에서 푼 건데, 그때도 선생님 고민했어. 이거 그냥 세 개로 나눌까? 그랬는데 그냥 그게 증감만 적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막 문장을 많이 적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냥 요거는 선생님의 경험상 그냥 라인 그래프가 나오면 바디 하나에 때려 넣는 게 더 편하다. 이해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라인 그래프가 길어, 막 뭐 날씨 같은 거 나오는데 막 이렇게 길어, 그러면 범주 하나당 바디 하나를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선생님이 써본 결과 하나에다 그냥 빼려 넣는 게 얘는 더 깔끔하더라. 그래서 이걸 넣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다시 말했죠, 여러분. 변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바디를 몇 개를 쓸지를 정해야 이제 전체적인 그 글이 어떤 구성이 나오니까 이거 캐치하시고 여기 보면 인트로 토픽 쓰고 토픽은 아까 해석한 유지 씨가 해석한 문장을 그냥 패러프레이징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거기 나와 있는 단어를 동의어로 얼마나 알고 있냐를 먼저 생각해봐야겠죠? 근데 그거 캐치하고 그 다음에 오버뷰는 선생님이 전반적인 특징 쓰랬죠? 근데 이건 적어주세요. 무조건 빠듯할 때도 말했지만 X축에 시간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오버뷰도 시간의 변화예요. 시간 변화. 시간 변화. 근데 세 가지 정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네 가지 정도. 첫 번째 증가한다. 두 번째 내려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대로 있다. 그리고 플럭추에이트 한다. 요거 네 개 정도 알아야 돼요. 4개 안에서 도니까 여러분 이거 오버뷰를 캐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는 역시 똑같아. 역시 시간 변화 똑같아. 시간 변화. 근데 그럼 선생님 오버뷰랑 차이가 뭔가요? 그럼 오버뷰와 바디의 차이는 아까 배웠지만 구체적인 숫자.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요.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그 스티프 라이즈 있죠? 그런 게 오버뷰예요.
그냥 스티브 라이즈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는 어디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적는 거야. 구간별로. 그래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엄청 많이 올랐고 그게 몇에서 몇이다. 그죠? 그 다음에 몇에서 몇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쓰면 바 차트 쓴 거랑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클루전은 아까 말했지만 오버뷰를 그냥 패러프레이즈 하면 된다. 그럼 보세요. 아까 스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워밍 때문에 그냥 다 올라가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스티프 라이즈라고 적었잖아. 그럼 여기도 그냥 그 표현만 바꿔서 significant increase 그냥 하고 끝이. 이해되겠죠? 근데 이그제미너가 점수를 줄 때는 와 이렇게 단어를 하나도 안 겹치게 썼나? 그리고 거기서 6.5가 나오고 7.0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거는 에세이랑 다르게 막 여러분이 막 너무 고심하거나 그럴 건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여러분 자 인트로에 있는 토픽 문장 써라. 이건 아까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 그냥 토픽 문장 패러프레이징 하면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도 여러분 어려울까봐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 그래서 뭐 라인 그래프, 라인 띄고 그래프예요. 라인 띄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라이팅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해놓고 라인 띄고 그래프고 아 선생님은 더도 적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캐치해주고 그 다음에 explains that 하고 이제 that 하고 이제 주어 동사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몇 개 골라서 정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습하다 보면 자꾸 내가 자주 쓰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연습을 많이 해주면 되고 스텝 3, 오버뷰를 빼먹지 말자. 오버뷰를 빼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빼먹으면 엄청 감점이에요. 그래서 꼭 오버뷰는 써줘야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overall 아니면 as an overview 이렇게 쓰고 아까 선생님 말했던 전반적인 특징을 쓰는데 여기 들어가는 특징은 뭐다? 여러분 시간 변화다. 시간 변화. 그것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 아, 근데 뭐 선생님 아까 뭐 얘기한 게, 선생님 이거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한 게 그대로 나오죠. 밑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밑줄 쳐볼까요? 자, A와 B는 올라간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헷갈릴까봐 밑에 이것도 적어놨어. 그래서 올라가는 거 2개 골라가지고 이거 2개의 넘버가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으니까 그냥 나이브하게 여기 그대로 그냥 A, B만 넣어서 적어요? 아니면 여러분 인크리스를 바꿔요? 다른 걸로? 바꿔야죠. 바꿔야 올라가죠. 점수가. 그리고 왼쪽에다가 여러분 오버롤 적구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네, 이거 적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자로 바꿔서. 네, 이거는 그냥 선생님 문장 예시로 보여주려고 적은 거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 이거를 이렇게 여기 뒤에 남겨간다. 이렇게 우리가 배치하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내려간다. 그죠? number of CD decreased.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대로다. 그럼 remain the same. 그죠? 그 다음에 F는 요동친다. fluctuate.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유주씨. 디크리스의 동의어 5개. 디크리스의 동의어 5개. 자, 한번 해볼게요. 되는 대로. Going down. Going down. Go down. Reduce. 그렇죠. Reduce.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좀 바꾼다고. 아니 올라간다 했잖아 지난 시간에.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생각 안 나면 힌트 줄게. D로 시작해. D. Diminish. diminish. diminish 좋아요. diminish 좋아요. 또 D 또 있어. Decline. decline 그렇죠. decline 또 P로 시작해. P. P 좀 어려운 거. plunge. 이런 것들. 그죠? 뭐 plummet, plunge. 그죠?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적지만 아무튼 plunge, plummet. 그리고 예를 들면 그 descend, descen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요 5가지,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도 3개 나온 거 훌륭한 거예요. 네, 그죠? descend, descend.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어디야? 여기. 그 선생님 뒤쪽에 보여줬죠? 여러분 꺾은선 그래프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여기 122페이지.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죠? 120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슬럼프, 딥 이런 것들도 여러분 꼭 캐치를 해주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플런지랑 플러멧 이런 거 하나 괜찮았어요. 7.0 받을 거면 써야 돼. 한 번 더 써야 돼.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형광펜만 쳐놓지 말고 외워야 된다. 그죠? 외워야 된다. 선생님 5개 이렇게 했을 때 나와야 된다.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돌아와. 넘어가. 자, 133페이지. 133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자, body 4, step 4, body의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그래서 시간 변화를 아까 포인트라고 했죠? 요걸로 그냥 갖다 때려주면 돼요. 근데 방금 우리가 보고 온 그 동의어가 5개가 나와야 이걸 채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만약에 계속 그래프가 다 올라가는 건 나왔어. 근데 동의어를 2개밖에 몰라. 아까처럼 만약에 3개, 2개밖에 몰라. 그러면 3문장은 다르게 쓰고 나머지는 또 반복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6.5는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럼 5개 정도씩은 이제 뭐가 나오더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밑에 라인 그래프의 주어를,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좀 주어를 여러분 쉽게 쓰는 법을 여기다 좀 적어봤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셀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한번 그때 앞에서도 정리했는데, 더 넘버로 가는 거예요. 그죠? 동의어는 여러분, figure도 똑같다 그랬죠? 더 figure of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 오른쪽에 적어놨어요. 학생수나 방문객, 이런 거 나오면, visitor,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그거는 넘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단어가 나와. 그래서 뭐 기름이나 천연가스, gas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the amount of,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가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Y축에 %가 나오잖아요. Y축을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근데 %가 나오면, 주어를 percentage of로 가도 상관없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질문, percentage의 동의어는 파이차트에서 뭐였을까요? 비율, 영어로? ratio. ratio, 그죠? ratio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proportion. 그죠? proportion.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rate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동의어 싸움이야. 주어든 동사든. 그죠? 아까 동사는 뭐 올라가다 떨어진다 하지만 주어도 이제 내가 만약에 동의어를 알면 최대한 이제 많이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됐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기면 선생님 여기 정리를 했어요. 최종 정리. 여러분 좀 이게 좀 그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예 문장을 여러분 외울 수 있게 해놨어. 그래서 선생님이 따라서 한 번만 읽어볼게. 자, 그 특정 항목은 증가했다. 특정 항목 증가했다? 읽어볼까 한번? 특정 항목 증가했다. 어느 정도로 이 양만큼 있대. 어느 정도로 이 양만큼 있대. 그거 외우세요. 그걸 외워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더 넘버로고 항목, 여기 항목 들어가. 그 다음에 증가했다. 그 다음에 여기 dramatically 잘 있죠.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뭐 a little 조금 증가했다. significantly 그럼 많이 증가했다. 이거를 넣어주면 되고, 동의어는 아까 우리가 봤던 아까 그 동의어 나와있던 122페이지 거기에 이제 나와있는 거를 바꿔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저번에도 했었죠. 70에서 100까지 그죠? From A to B로 하고 between 여기 날짜로 이제 1990 and 2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생님이 여러분 혹시 또 이제 찾아보기 귀찮을까봐 밑에 또 몇 개 그 라인 그래프 잘 나온 거 정리해놨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좀 캐치해주고 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뭐 특히나 그 라인 그래프는 이런 표현들을 잘 써야 돼요. stabilize 무슨 뜻이야? 이런 게? 유지하고. 그렇죠. 안정화되다 이런 뜻. 안정화되다. 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흐르니까 막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stabilize. 이해됐죠? 그 히스토리까지 좀 흐름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캐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선생님 강조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적더라고. 그래서 맨날 그 그래프 맨날 첨삭하잖아요. 보면은 맨날 이거 제일 높다, 제일 낮다 이것만 적거든. 근데 그거는 몇 개씩 들어가는 건 괜찮으나 그게 메인이 돼서 안 된다. 그죠? 그냥 최고점, 최저점만 쓸 것 같으면 그 그래프를 이제 그 정확한 특징을 설명한 건 아니야. 그죠? 그 특징의 일부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최고점을 쓰는 건 좋은데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런 증가 감소를 많이 쓰다가 중간에 하나씩 넣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히터 피크 했죠? 여기 뒤쪽에 오브 숫자 이거 적어주세요. 이거 형광펜 쳐줘요. 그 다음에 어도 형광펜 쳐줘. 그래서 pick of 숫자 이거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죠? 뭐 이렇게 앞쪽에서 이거는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쓰고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a lot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hitting a peak of 몇 이렇게 써주면 돼. 이해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캐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자 밑에 뭐 hit rock bottom 그죠? rock bottom 이제 바닥이야 바닥. 최저점을 찍었다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변동 여러분 변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선생님이. W자가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명백하게 W가 있는데 fluctuat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글에 없으면 많은 감점을 당한다 그죠? 그래서 잊지 말고 이거는 꼭 캐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플럭추에이트 했다 이렇게 하나 써.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몇부터 몇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 이해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예 이 말이 언급이 없으면 감점을 좀 심하게 당해요. 자, 그렇게만 우리가 캐치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자, 됐고. 자, 다음 장 넘겨서 이제 스텝 5. 겹치는 거 넘어가. 자, 시제와 날짜를 정확하게 써라. 그래서 이제 라인을 푸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잘라야 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 이거 알아서 잘라야 돼.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잘라야 될까? 이거를 어디까지를 잘라야 돼? 뭐 이렇게 어디를 기준으로 잘라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를 기준으로 짜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봐봐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 여기는 뭐, increased a little, 그죠? 아니면 steadily. 이런 게 생각나면 여기 적고, 여기는 steep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there was a steep rise. 이런 표현이 생각나면 여기를 자르는 거야.
이해되겠죠? 근데 뭐 부사로 내가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 내 머릿속에 부사를 안 외웠어.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건 인크리스로 써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동의어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간을 나눌 때 여기 시간을 쓰는 거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비투인이나 이건 알고 여러분 플러메이트도 알고 바이도 예전에 선생님 까지라고 말했죠?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점이 와야 까지예요. 그 다음에 as of도 그러니까 같은 뜻이니까 알아두고 until도 까지 그 다음에 since만 이래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ince는 여러분 현재 완료랑 같이 쓰면 6.5, 7.0 포인트가 되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요. 그럼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그냥 체크리스트 한번 읽어보면 되고 여러분 스텝 6에선 컨클루전의 오버뷰를 패러프레이징 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는 아까 이제 파트 할 때 이거 그냥 이거만 읽고 넘어갔는데 선생님 하나만 좀 설명해 줄게요. 컨클루전의 오버뷰 선생님 컨클루전을 한번 더 쓰라고 하잖아요. 이거 오버뷰를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징 하는 걸 선생님이 계속 이제 그래프마다 넣어주는데 이게 컨클루전을 안 쓴다고 해서 뭐 감점을 엄청 심하게 되는 건 아니야. 태스크 1은. 근데 써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적어주세요. 약간 오버뷰에서 놓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 그래프를 쓰다 보면.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자세하게 써주는 건 괜찮아요. 약간 보충 설명. 약간 보충 설명해주고 약간 자세하게 좀 언급해주는 거 앞에서 놓친 거 다시 그거 컴퓨터 시험일지라도 그 지우고 다시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컨클루전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인 서머리라고 쓴 다음에 뒤쪽에다 좀 언급을 해주면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 전체 글이 굉장히 좀 응집력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어떤 코이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글이 굉장히 좀 그 그래프의 특징을 잘 얘기하는구나 이런 게 좀 consolidate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해지는 거야 글이. 딱 마지막에 딱 읽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주면 좀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선생님이 지금 말한 부분은 다 채점 기준에 있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이걸 잊지 말고 좀 캐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최종 점검 이거 여러분 이제 점검해야 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저 결과를 내려고 우리가 이런 수업도 듣고 이제 이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 갈 때 선생님 저 이제 라이팅 6.5 나올까요? 이제 7.0 나올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 학원을 다니면서도 그 라이팅만 이제 점수가 안 나와서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선생님이 여러 명심할 게 있어. 자, 선생님이 아무리 피드백을 해주고 여러분 아무리 무슨 뭐 그래머리가 맞춤법을 체크를 해줘도 생각해봐요. 시험장에서 내가 봐야 아는 거야. 시험장에서 내가 읽고 이게 문법이 틀렸구나 이걸 모르면 영원히 못 고치는 거야. 영원히. 근데 그리고 그런 거는 내가 아예 모르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냥 버려야 돼. 내가 알 수 길도 없고.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뭐가 틀린지를 보는 연습을 안 하면 그 결과는 안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이 스텝 7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이게 그걸 꼭 하나 적어주세요. 이게 자 보세요. 내가 내 글을 읽어봐야 돼. 내가 내 글을 읽어볼 줄 알아야 돼. 다시 읽기. 이게 다시 읽기.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좀 이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건 피해야 돼. 내가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막 몇 초 만에 글 써. 그 다음에 그냥 선생님한테 제출. 끝. 난 신경 안 써.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선생님이 밑줄을 쳐줘봐야 한 달 동안 선생님 밑줄을 쳐줘봐야 여러분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잊지 말고 내가 내 글을 다시 읽어보고 피드백을 받았으면 그 부분을 내가 다시 써봐야 돼. 다시 써보고 그 다음번에 선생님이 이게 부사를 여기는 얼리르라고 쓰고 여기는 이제 significant를 써서 구분을 하는구나. 그걸 배웠으면 내가 다음번에 그럼 나도 이제 동의어 이제 그 부사를 활용해서 좀 구분을 해야겠다. 자세히 써야겠다. 그럼 그 다음 걸 고쳤을 때 그때 점수가 오르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마치 이게 그냥 선생님 밑줄 쳐주면 마음이 편하다 막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옛날에 학원에서 일할 때도 이제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그 피드백을 줄 때 선생님들이 막 시간이 없는 거야. 이 수업 외에 그걸 또 따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첨삭하는 거, 선생님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봤는데, 밑줄만 이렇게 계속 친다는 대로 주시는 거야. 근데 그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틀렸는지 알고, 내가 그걸 다시 써봐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거 밑줄 쳐서 받아가는 게 무슨 의미? 그냥 서로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약간 이상하다고 약간, 스투피드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밑줄 쳐서, 너 이거 틀렸어. 근데 또 학생들은 좋아해. 또 받으면. 선생님 나를 케어해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필요가 없다. 지금 이제 점수를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받든 그 받으면 내가 그걸 다시 고쳐보고 다음번에 내가 그걸 눈치를 챌 수 있어야 점수가 나온다. 그죠?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저 학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점수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거의 선생님이 컨설팅 해보면 거의 다 그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밑줄 쳐줬으니까 나 돼서 왜 라이팅 안 나오지? 뭐죠? 본인이 모르는데 안 나오지, 그죠? 다음 자 스텝 A, 그죠? 자 템플릿으로 자연스럽게 이건 방금 설명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똑같이 아까 바 차트처럼 똑같이 이거 보면서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그 뮤지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알려주면 이런 샘플들을 볼 때 있잖아요. 이런 샘플이나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제 그 필요한 부분들 문장만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모은 거고, 그냥 샘플 앤서를 읽을 때도 지금 6.5에서 7을 여러분 노리고 있는 분들은 이걸 명심해야 돼. 명사를 잘 쓰는 법을 여러분 그 위주로 외워야 돼. 형광펜 치고 명사. 여러분 그 6.5나 7은 명사를 거의 안 틀리면 웬만하면 이렇게 그래머나 이런 것들이 다 6.5, 7이 나와요. 네, 근데 나머지 그러니까 6점 밑으로 뭐 5에서 6 이런 분들은 동사를 안 틀려야 돼. 동사.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템플릿을 볼 때도 내가 지금 아직 5 정도다. 그러면 이 동사를 잘 봐야 돼. 익스프레스드의 D를 쓰는구나. 뒤에 뭐 이런 거 4를 쓸 수 있구나. set out이라는 표현도 있구나. 그죠? 이런 동사를 봐야 되고, 여기 6.5나 7을 노리시는 분들은 명사를 봐야 돼. 이런 거. 이거 더를 쓰는구나. 아까 선생님 말한 거 뭐 띄어 쓰는구나. 그리고 뭐 이런 거 number of unemployed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더가 붙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렇게 더 넘버를 쓰는 경우에 여기는 빼는구나. 이런 거 사람 잡는다고 나중에. 이게 되게 좀 뭔 말인지 알까? 그러니까 그냥 unemployed는 형용사야. 근데 실업자들 이렇게 할 거면 더를 붙여야 돼, 원래. 근데 더 rich 이런 것처럼. 근데 number of를 쓸 때 여기다 이게 있으니까 이걸 쓰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럴 때 여기는 안 쓸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또 맥락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잡아가야 된다. 굿!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 나머지는 뭐 바디 문장, 콘클루전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풀면서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여기 그 140페이지의 표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죠. 네. 다 왔어.